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어제는 정말 강의 힘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지금 현재 무료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시는 최충성 위원님의 말을 빌리면 좀 사이다 같은 잔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다가 계속돼야 될 텐데 오늘 모신 두 분의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일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왜 사이다였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세네커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BBIG 종목들과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강세 보임에 따라 오늘 0.6% 상승한 2,3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사들였죠. 외국인들은 90억대 소규모로 사들였고요. 개인들이 1,500억대 매수 보이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리드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숨에 800선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네, 수급에서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코스닥 시장에 계속 유입되는 상황인데요. 기관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동반 매수가 나왔습니다. 각각 790억대, 550억대에 서들였지만 최근에 급락에 따른 단기적인 유입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보시죠. 네, 오늘 환율 시장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악화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 둔화에 따라서 환율 시장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오늘 0.4% 오르면서 1,130원짜리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시세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마켓 초이스 시간입니다. 오늘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바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순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영진약품과 알서포트를 사들였고요. 삼성전자와 메디콕스는 순매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하나둘씩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일단 외국인의 선택 중에 순매수를 해줬던 영진약품과 알서포트를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영진약품과 알서포트 어떻게 알고 샀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네, 글쎄요. 네. 영진약품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뭐 영진약품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크게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KTNG가 영진약품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 뭐 그렇게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토피 쪽에 있어서의 임상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닥이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물음표예요.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구나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다른 제약바이오 쪽의 기업들보다는 괜찮게 볼 수 있는 게 KTNG의 후광을 업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그나마 위안거리로 좀 삼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뭐 밸류로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투자 관점으로 길게 볼 거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거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 쪽에서 오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3거래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뭐
검은 머리인지 진짜 외국인인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고요. 네. 그냥 지금은 뭐 크게 의미를 좀 두는 것보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에 도래가 됐기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서는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종목군들 중에. 특히나 외국계 창구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 차원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서포트는 사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개인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1000%가 올랐죠. 1000%가 올랐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30만 주 그리고 어제 또 20만 주대 오늘 3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할 거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음표예요. 사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4배 이상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3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주가가 2,000원대에 형성돼 있던 주가가 23,000원대까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어요. 100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여기서 돌아갈까? 그 부분도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금일도 투신 쪽에서는 일부 좀 들어와 줬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요거는 잠깐 좀 공시를 한번 봐볼게요. 혹시 자사주 매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자기 주식 처분을 했지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자사주를 처분을 5월 달에 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5월 달에 좀 진입을 했다라면 뭐 그렇게 많은 물량도 아닌 그런 사항들이라 보니까 크게 뭐 문제될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주가적인 기본적인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싸요. 좀 많이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뭐 그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일정한 부분들의 되돌림 자리대가 아닌가 싶어요. 추가적인 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야 많이 나오게 된다 한 15,000원, 16,000원짜리 때는 기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시장이 좀 뒤숭숭해요.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 여전히 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올라가면 좀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해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만 보게 되면 대량 거래 터질 때 뭐 8천만 주씩 터졌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뭐 200만 주도 채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0만 주 간 넘었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매수세의 실종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바닥을 탈피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고 그냥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왔고 그 반등을 먹기 위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알소포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전략 세우기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최충성 전문위원이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제는 오늘 시장 사이다, 이제부터가 진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주시는 것 같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이 순매도했던 종목 살펴봐야 할 텐데 삼성전자와 메디콕스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로 매집을 해오다가 오늘은 좀 매도세가 크게 나왔는데 우리 박완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냥 인덱스 종목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외국인 지분이 올해 급등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56.15%입니다. 외국인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배당 나오거나 이런 차익에 대해서 다 해외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주주 지분을 살펴보면은 그룹 지배 지분이 21%, 국민연금 10%, 블랙락이 5%, 합치면 36%, 56%, 92%, 개인이 얼마? 꼴랑 7, 8%. 네. 그렇게 올해, 그럼 개인이 올해 얼마를 샀느냐? 개인이 삼성전자 정말 많이 샀어요, 올해. 이게 단위가 금액으로 볼게요. 올해 금액으로 7조 5천억 원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개인이. 기관이 4조 4천억을 팔고 외국인이 3조 3천억을 팔았는데 더 팔아야 됩니다. 개인이 삼성전자를 제발 지분을 더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앞으로 배당도 가장 많이 줄 기업인데 자본시장은 그 머니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GDP를 상장사가 이익을 딱 벌면은 그거를 이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당이거든요. 네. 그 배당 소득이 연간 한 10몇 조가 나옵니다. 10몇 조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다 갖고 가요. 그러니까 요새 가계가 힘들어지는 게 임금은 안 오르는데 임금 외에 소득 생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종목을 고를 때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장사할 때 뭐 물건 팔아갖고 돈이 바로 들어오면 좋아요? 좀 미루면 좋아요? 바로 들어오면 좋죠. 네. 네. 그게 배당이에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은 통상 이제 주가 평가를 후하게 쳐주고 배당을 안 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네 그러고 평가를 안 해주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평가 받는 게 배당을 잘 안 줘요. 아마 그런 게 좀 삼성전자 이번 이제 상속 이슈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업 가치를 한번 볼게요. 네. 기업 가치를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350조인데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가 2007, 8년도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텐데 보통 프리미엄은 PBR 차트로 봅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PBR로 2배수까지 평가받은 게 고점이었어요. 현재 PBR이 1.59, 1.6 수준 됩니다. 2.0까지 간다고 하면은 한 얼마인가요? 20%? 20% 네. 수준의 업사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벌었던 게 50조 대고 아마 내년에 50조 대를 회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 혹시 20%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요? 인덱스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이 환율과 맞물려서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는 거고 그러면 과거의 평가 기준인 2.0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이익력이 내년에 50조대가 회복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건 항상 이렇게 숫자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내 자산의 일부를 넣고 싶다. 삼성전자 괜찮은 초이스 오브 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위치가 환율과 관계된 외국인 올해 팔았던 자금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내년도에는 그 정도 업사이드는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코스닥일까요? 두 번째 종목이 메디콕스라는 종목이에요. 저는 메디톡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네. 그걸 노렸을 거예요. 정말요? 이 기업은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맞아요. 사명을 변경했더라고요. 변경을 했는데 누구나 메디콕스 그러면 메디톡스가 떠오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뭘 발표했냐면 뭐 코로나 관련돼서 블라블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회사가 메콕 스튜디오 메드라는 게 이제 나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고 코로나 치료제도 하고 관절염 치료제도 하고 항암제도 하고 많이 들어본 스토리죠. 네. 제약 바이오는 보통 이렇게 뉴스를 띄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투자하는 사람은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도대체 메디콕스라는 기업이 뭐 하는 회사지 하고 잠깐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중앙오션하고 합병을 했는데 선박에 무슨 블록 제작을 한대요. 선박에 블록 제작을 하니까 먹고는 사나 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봤더니 매출이 그저 100억, 2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번 적이 없네요. 아주 재무적으로 취약합니다. 2001년부터 계속 적자 내다가 중간에 이익 내다가 또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자본 총계를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오래 지속되는 회사는 자본이 건강한가를 꼭 봐야 되는데 아이고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요. 증자를 했다는 얘기죠. 자본금이 벌써 140억인데 자본 총계가 2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조만간 또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870억이에요. PBR로 꽤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돈은 영업은 못 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많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거 해서 이거 잘 되면 뻥 터집니다. 투자는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기업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게 1,000원에서 3,7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2,000원이에요. 3,700원에 들어갔으면 반토막이 났겠죠. 그래서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체크하고 들어가면은 이게 투자할 기업인지 투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기업인지 구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계속 기업 분석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숫자만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가 추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투자 기업으로 선택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메디콕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메디톡스로 헷갈릴 만한 이름이니만큼 이 기업이 일단 실질적으로 정말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투자 습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외국인의 선택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기관의 선택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고 순매도를 해줬던 종목들입니다. 일단 양시장에서 GS건설과 KPM테크는 사들여줬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과 주성엔지니어링은 순매도를 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기관이 오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순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성엔지니어링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셨군요. 저는 이렇게 종목 토론실 가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핫한가 좀 보거든요. 일단 주성엔지니어링 우리 정 의원님께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순매수를 해줬던 종목 중에는 GS건설과 KPM테크가 있습니다. 위원님, 기관이 사들여줬는데 의미 있는 매수일까요? 의미가 있겠죠? 네. GS건설은 기본적으로 싸요. GS건설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보면은 청산가치 대비 0.5대니까 청산가치 대비 반이고 수익가치 대비해서도 5배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가느냐? 왜 이렇게 싸냐? 그동안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압박 정책을 폈죠. 그렇죠. 공급은 줄이고 수요도 줄이고. 공급과 수요를 다 같이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꼭 사야 되는 사람이 영혼까지 땡겨서 미래 수익을 땡겨서 은행 대출 땡볕 내서 집을 사다 보니 공급이 없어요. 저는 집 못 살 것 같아요, 위원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산수인데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공급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고 수요를 잡아갖고 가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를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저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작년에도 10조 매출에 7천억 이익이에요. 자,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입니다. 1년에 7천억을 버는 이 돈이 그냥 낚시해서 받은 돈이 아니에요. 사업해서 버는 돈이에요. 네. 7천억을 버는 회사가 2조예요. 싸요, 비싸요? 싸요. 싸죠? 네. 네, 상식입니다. 네.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되나요? 내년부터 이제 그 총 발주, 이제 그 주택을 공급하려면 착공 건수부터 인허가 건수, 착공 건수도 들어가는데
인허가 건수, 착공 건수가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바닥입니다. 올해. 이제는 공급을 안 할 수가 없고요.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제 공급이 나올 거예요. 공급이 나온다는 건 그동안 움츠려졌던 건설사들이 이제 수주가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도 싼데 앞으로 일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오. 다만 해외 매출이 많은 해외 건설 비중이 많은 건설사들은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건설 수주는 잘 안 나와요. 그럼 GS는 어떤가요? GS는 다행히 해외 건설이 베트남이 좀 많아요. 베트남은 괜찮습니다. 네. 중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GS건설은 쌉니다. 그래서 싸서 이제 최근에 건설주 중에 가장 탄력이 좋을 거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기관이 매일 사죠, 이렇게. 기관이 매일 사는 거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데 기관이 매일 산다. 특히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 이런 데서 산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GS건설이 싼데 뭐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는 건 정상적이고요.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보면 어떤 위치냐. 이렇게 오랫동안 바닥을 겼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닥을 겼던 주식들은 조금만 모멘텀이 생기면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GS건설은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쌉니다. 두 번째에 모멘텀이 이제 생겨요. 해외 또 이 자회사 중에 환경사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평가도 지금 전혀 안 받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인이 많은 환경업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회사가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기업은 KPM 테크예요. 자, 이 KPM 테크는 참 시장에서 여러 번 회자되는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왜 회자되시는지는 아세요?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네. 욕만 엄청 많더라고요. KPM 테크 이거 정말. 그동안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요. 그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종목 다시는 쳐다보기 싫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 종목은 히스토리가 굉장히 긴 게 좀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2016년도에 과거에 이제 아주 그 이두현 박사라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비마약성 진통제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들어와서 사업을 한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OTC에 상장돼 있는데 비보존이라는 기업이 네네. 있어요. 비보존. 그 비보존을 하다가 이제 계속 연구 개발하고 뭐 주식 팔아서 돈 받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냥 백도어를 하자. 그래가지고 붙인 게 텔콘 RF 제약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텔콘 RF 비보존 하고 둘 다 이제 비보존. 이제 히스토리를 아시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KPM 테크한테 이제 블락딜을 해갖고 지분을 막 돌려요. 이게 이제 소위 IB 애들이 이제 주식 갖고 장난치는 건데. 네네. 그래 돌려서 대주주는 계속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계속 뉴스를 띄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좋은 상품을 파는 기업이 있고 주식을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주식을 파는 기업을 사도 되는지를 또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볼게요. 도대체 KPM 테크는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봤더니, 돈은 버나 하고 봤더니, 돈 번 게 없네요. 매출도 그만하고 맨날 적자예요. 네. 자본은 얼마지 봤더니 1,000억 남았어요. 그리고 자본금은 지금 95억 계속 증자를 했어요. 뭐 제3자 배정을 했겠죠. 시가총액을 얼마인가 봤더니 3,800억이에요. 싸요, 비싸요? 싸요. 안 예? 싸요. 네. 안 싸요. 안 싸요. 이번엔 못 찍었네요. 네. 50%예요. 안 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청산가치를 베이스로 봐야 돼요. 청산가치 대비 굉장히 비싸고요. 영업가치, 수익가치로도 돈을 못 벌어요. 이 기업이 오로그지 바라는 거는 외부의 뭘 아이템을 가져가지고 뭐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우리는 대박을 터뜨릴 거야라는 끊임없는 꿈을 파는 회사입니다. 꿈. 드림을 팔아요. 이 드림을 믿겠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은 욕을 먹는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가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서. 또 얘기하지만 네. 이런 변동성이 강한 이런 기업은 당연히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 변동성을 내가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를 선별하는 걸 꼭
습관을 들여야 돼요. 꿈을 파는 종목을 사지 말라는 게 그런 말씀이죠. 꿈을 좀 건전하게 파는 기업도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수소 이런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정한 길이고 트렌드잖아요. 지금 경고 종목이네요. 투자 경고. 네. 그래서 우리 정혜님도 맨날 얘기하지만 난 이런 거 안 봐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돼요. 아니 지금 저기요 어플 보시다가 뜨끔하신 거 같아요. 난 이런 거 안 봐요라는 기준을 가지면 이런 종목에서 혼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네. 수익 났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걸로 벌었다고 막 자랑하는 분한테 배 아플 필요 없겠네요. 다음에 반드시 깨지죠. 그런 위험한 투자 습관은 길들이지 그럼요. 않는 것이 좋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먹기만 하겠어요. 우리 정 의원님은 아예 보고 계시지 않네요. 그런 종목 안 보시니까. 지금 많이 시장하세요. 일단은 이제 박 의원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늘 확정된 미래에 있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허황된 꿈을 막 여러 가지 치장을 해서 파는 종목들이 가끔 있는데 이 종목이 아마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뭐 주가가 막 잘 올라가서 정말 이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 자랑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건전한 투자 습관을 나는 기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관이 순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한국전력과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특징이 기관이 순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은 며칠째 순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제 매매 시그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수급이 개선됐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또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좀 먼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력이 네. 좋은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으시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20만 주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집계가 돼서 좀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내심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못 넘어갔어요. 그냥 차트적으로만 좀 보면 얘가 이게 2년 동안의 이 바닥 자리대예요. 2년 동안 뚫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다가 그 기간만큼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8,000원짜리대를 넘어가줘야 돼요. 8,200원짜리대를 넘어가줘야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제 오늘 그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게 태양광 이슈, 테슬라 쪽과 태양광 이슈에 맞물리면서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결국 이게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집계를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대량 거래가 동반됐기 때문에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거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우선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을 이제 돌려놨단 말이에요.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 자리대는 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주성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쪽에 원래 이게 반도체 쪽, 장비 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웬만하면 태양광 쪽의 사업을 다 영위를 해요.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과거에 뭐 소부장 수혜주니 뭐니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력도 좀 가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 LG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역이고 그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10,000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 내년도 뭐 시장을 바라보면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장비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장비사들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의 이 최대 주주 산업은행이 51%를 좀 가지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18%, 18.20%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8% 갖고 있죠. 뭐 거의 뭐 공기업이죠. 나라에서 갖고 네. 있는. 문제는 좀 돌아가죠, 옛날로. 얼마나 옛날로요? 16년, 17년도로 돌아가서 이게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어요. 영업이익 12조 대, 10조 대 그 이상 났는데 18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많이 힘들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 주당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참 터무니없어요. PBR 0.2배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한국전력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시나리오? 오늘 뭐 기관 외국인 공격적으로 좀 매도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거 연기금이 뭐 이렇게 많이 때렸냐? 36만 주 때렸네요. 네. 개인은 며칠째 사고 있는데. 네. 갑자기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가 나올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어찌됐든 바닥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바닥은 만들어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 이게 전기 가격이 저는 슬슬 인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과자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전기 가격도 이게 전기료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에요. 그럼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가 지었다라면 바로 회복되지는 않고 비추세 구간들로 진입을 해요. 그 비추세 구간이 지금 현재 벗겨내고 난 이후에 보게 된다라면 8월 달 3분기 때부터 벗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난 이후에는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아랫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윗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소요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소요가 걸릴 부분들이지만 지금 자리대에서 뭐 2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손실을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은 조금 소요가 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 이게 이슈가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슈가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기관이 선택했던 종목들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개인이 선택한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KT 순매수, 두산중공업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DK락을 순매수해줬고요. 휴마시스 순매도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 종목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KT랑 DK락 중에 어떤 종목 봐주실 건가요?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만 뭐라고요? 봐주세요, 위원님. 네. 일단 KT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KT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왔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이 수익성 개선, 네.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개선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매수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아이폰이 아니고요. 배당 때문에 작년에 KT가 4.07%의 배당 수익률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작년 배당 낙대가 27,000원 언저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23,000원대, 즉 자산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KT를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괜찮긴 한데 사실 이게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문제는 정부의 규제예요. 통신비 인하라고 압박하고 막 있고 싸게 받으라 하고 있고 물론 그 부분들 이해는 되겠지만 돈을 쓰는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뭐 싸게 하라라고 압박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도 지금 5G 쓰고 있는데 또 욕할 뻔했네. 5G가 안 돼요. 네, 5G가 안 되고 네. 좀 바꿔보세요, 의원님. 상암동인데 네. 5G도 안 되고요. 통신도 끊겨요. 네. KT 쓰고 계신. 전화도 먹통일 때가 많아요. 이거 SK텔레콤이에요. 저. SKT. SK텔레콤, 네. VVIP, VVIP. 부럽네요. 근데 통신 끊겨요. 5G 징그럽게 안 돼요.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정부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KT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좀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통신주는 지수 방어적인 역할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이 밀려내렸을 때 근근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은 보였지만 크게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배당을 노려보면서 두 마리 토끼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노리면서 해보겠다? 그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지루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이 순 매수했던 K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순 매도했던 종목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봐주신다고요? 두산중공업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업을 볼 때 아주 클리어한 기업이 있고 좀 어려운 기업이 있어요. 두리뭉실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알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오. 두산중공업이 알기가 어려운 기업이에요. 네. 왜 어렵냐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산중공업은 다 알다시피 탈원전을 하면서 영업 기반이 다 무너져서 네. 수익이 안 나요. 영업이익이 나는데 적자가 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거의 저 개인 과외 제가 개인 과외를 받는 줄 이게 보시면은 맞춰볼래요, 위원님? 맞춰보세요. 왜 적자가 나냐고요? 네, 영업이익이 1조 이익이 났어요. 네네. 근데 당기순이익이 1,000억 적자예요.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서? 비슷해요. 오. 부채가 많아요. 아, 부채가. 그러니까 영업에 비용이 많이 나가요. 이자 네.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죠. 두산중공업이 왜 이제 산업은행하고 재무체계를 약정을 해서 이제 살려면 빨리 빚을 갚아라라는 게, 이 빚을 갚지 않고는 이 기업이 이 빚에 짓눌려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부채가 얼마냐 하면 요즘 세월에 18조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18조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상상이 되세요? 18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후장대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탈원전을 하니까 이 기업이 주로 자신있던 게 하는 게 이제 원전 발전도 하지만 플랜트, 담수 쪽에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군수산업도 강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기업은 절대로 망하게 둘 수 없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패가 어떻게 풀렸냐 하면 신재생 쪽으로 가니까 해상풍력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터빈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1조 매출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1조 매출이 나와도 이 기업의 매출이 15조예요. 이걸로 과연 턴어라운드가 될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부채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걸 앞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나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어려우니까 추정치가 안 나와요. 아무도 이건 모르겠다예요. 이럴 때에는 느낌적으로 이 기업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싼지 비싼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는 수급 따라가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테크닉인데, 네. 투자 주체별로 보니까 아이고 외국인 기관은 열심히 사는데 개인이 열심히 팔아요. 기타 법인도 팔고.
이럴 때에는 그래 나도 두산중공업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살 때 같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면 나도 팔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네. 내 깔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내가 이 기업이 분명히 일어나서 좋은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급 보고 눈치껏 외국인 기관에 사서 요새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따라갔다가 외국인 기관이 판다. 그럼 나도 판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팁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마켓 초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귤을 잔뜩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위원님들께 여쭤봤는데요. 지금 박원재 위원님 거의 저한테 1:1 과외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물음표에 답을 하느라 저 좀 당이 딸려요. 귤 빨리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들께 귤 잔뜩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네. 저 맞춰볼래요, 종목. 여기 다 나와 있어 좀 그런가? 안 돼요. 맞춰보세요. 그거는 아니 말을 그거는 했으니까. 컨닝이에요. 그죠? 저 아직 안 봤어요. 갔다 안 오시죠. 봤어요? 봤다 찍어. 삼성전기. 맞아요. 오늘 처음 맞았어요. 너무 짜고 치는 편 아닌가요? 이거 밑장 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 안 봤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가져오셨다고요? 삼성전기 갖고 왔어요. 왜냐면 시장이 좀 불안해요. 시장이 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가격적으로 보면 사고 싶은 종목이 정말 많은데 지금은 좀 변동성이 없으면서 뭐 죽어야 얼마 죽겠어. 근데 올라가는 건 틀림없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 그중에서 삼성전기는 좋아질 것 같아요. 왜 좋아지느냐 하면 삼성전기가 하는 일은 이제 세 가지 일을 해요. MLCC라는 컴포넌트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판을 하고 있는데 기판 중에서 좀 골치 아픈 기판은 떼서 삼성전자에 넘겨줬어요. POWLP라고 이제 패키징 레벨 패키징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시설 투자가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랩 패키징은 이제 굉장히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갖고 갔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그 FPCB 수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져요. 그래서 좋아지는 모습이 재무 추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작년에 8조 매출에 7천억, 영업이익 5천억 벌었는데 올해 이제 그 수준 벌다가 내년도에 한 7천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온대요. 후년도에도 한 7,800억,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부터 한 2년은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좋아지는 게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좋아진다. 그러면 그 기업은 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항상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싼 기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항상 프리미엄 받았던 기업은 이유가 있어요. 독점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기는 대한민국 부품단에서 최정점에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항상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PBR 개념으로 한 1.6배수 있는데 직전에 최고치였던 2.5배까지는 룸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고 업사이드도 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뭐 들어가서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장이 안 좋으니까 한 13만 원에서 13만 6천 원 사이에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 한 12만 원 잡고 목표가를 뭐 한 20만 원까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16만 원 오면 일단 잘라도 적절한 수익은 나올 것 같다. 그런 다음에 탄력 좋은 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포트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기가 목표가가 오면 좀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추후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뭐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까 정말 자세하게 종목들 뜯어봐 주시는 거 보셨죠? 분석해 주시고요. 이야기해 주시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말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들고 와주신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게 호랑나비가 생각나는 종목입니다. 맞나요? 그 흥국이라는 기업이에요. 대주주가 김흥국은 아니고요. 네. 받아주시네요. 아쉽네요.
까먹었다. 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우선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닥 종목인데 오히려 이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인 오늘 종가 기준이 한 5% 가까이 좀 밀렸어요. 근데 이제 흥국 같은 경우는 뭐 8% 정도, 뭐 1% 좀 마이너스 났다가 올라가는데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기업의 실적을 좀 보면 연간 기준으로 해서 좀 보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나서 역성장을 좀 기록을 했어요. 19년도에 89억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거의 80억 정도의 이익을 좀 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50%예요. 거의 뭐 무차입 경영이다라고 좀 봐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유보율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주당 자산가치 5,800원짜리예요. PBR 한 배가 안 되죠. 굴뚝주도 원래 한 배 안 되는 기업들 많아요. 근데 배당은 작년에 좀 늘렸어요. 작년에 배당을 좀 늘리면서 3.39%, 2017년도에 3.5%, 그다음에 2018년도에 조금 줄였다가 다시 3.39% 배당을 해줬거든요. 그럼 뭐 배당도 좀 적당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재무구조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배당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공시가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기 주식 취득 계약 체결을 결정을 했어요. 그 공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내년 4월 달까지 해서 20억 정도, 그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진행을 하죠. 대주주의 지분이 좀 많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이 51%, 류종목 외 16인이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51% 자사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700만 주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유통 물량은 뭐 500만 주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구간에서 대주주 쪽에 있어서는 증여를 좀 해줬어요. 증여를 좀 해준 부분들이 있어서 앞뒤로 2개월 동안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와 버렸으니까 급락이 나와 버렸으니까 증여를 해줘 버린 거고 앞뒤로 빠졌을 거니까 증여세가 확정이 됐고 그 이후로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들 뭐 실적 괜찮고 재무구조 괜찮고 내년도 시장도 괜찮다라면 천천히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단점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불안불안해요. 시장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들 네. 말씀을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해 네. 주셔야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정도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짧게 4,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6,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 의원님의 종목은 흥국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둘 테니까요. 서울경제정재훈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알차게 나눴던 이 이야기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두 분의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